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뉴스가 되고 있는 지수입니다. 나스닥 100 인덱스죠. 나스닥 100에 속해 있는 몇 개 기업의 주가가 최근에 너무 올라서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 이번 주 금요일에 리밸런싱 결과가 발표될 거라고 하는데요. 리밸런싱이라는 게 뭐고, 그리고 리밸런싱의 원인은 뭐고, 또 어떤 결과를 낳을 건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100은 나스닥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큰 100개 기업들을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스닥이라고 부르는 지수는 나스닥 컴포짓이죠. 나스닥 안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아우릅니다. 한 3,000개 되는 기업들이죠. 그런데 나스닥 100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100개 기업만 모아놨다는 거죠. 이 안에는 IT 기업들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IT 기업만 있는 건 아니고요. 금융주를 제외한 모든 업종들 이 나스닥 10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펩시도 이 안에 있어요. 자, 리밸런싱이라는 게 뭐냐? 포트폴리오 내 자산의 보유 비중을 재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나스닥 100의 리밸런싱은 소수의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이 기업들이 인덱스 자체를 지배해버리는 거,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재조정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느냐, 또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를 보면요. 분기별로 재조정을 하고 또 연차 재조정도 있습니다. 분기 재조정을 보면 한 개 회사가 지수의 24%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면 연차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그 분기에 재조정을 실시합니다. 나스닥 100의 내부 규칙은 비중이 최소 4.5% 이상인 기업들을 다 합했을 때 지수의 48%를 초과하면 안 된다. 만약 초과했으면 그 분기 내에 곧바로 재조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연차 재조정은 분기 재조정만큼 급하지는 않습니다. 한 개 회사가 지수의 15%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분기에서는 그냥 지나가고 연차 재조정 대상이 된다. 이거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5개 회사가 지수의 40%를 넘어선다. 이러면은 연차 리밸런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분기 재조정이 더 급한 거죠. 자, 그렇다면 나스닥 100이 어쩌다가 리밸런싱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죠. 매그니피선트 7, 멋진 7인조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이 7개 기업들 전부 S&P 500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S&P 500의 상승분을 이 7개 기업이 다 캐리했다. 나머지는 오르지도 않았다. 이 얘기를 우리가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이 7개 기업이 또 몽땅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나스닥 100에 속해 있습니다. 이 7개 기업 중에 한 개를 빼고 메타가 빠집니다. 메타의 가중치가 4.5% 이하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메타는 빠졌고요. 나머지 6개 종목의 올해 평균 상승률을 보니까 62%예요. 그리고 이 6개 기업의 지수 내 비중이 50%를 초과합니다. 현재 50.9%입니다. 이렇게 되면 6개 기업이 나스닥 100의 전체 비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어떤 ETF가 나스닥 100을 추종한다 이랬을 때 사실은 이 6개 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나스닥 100을 추종한다고 말할 것까지도 없는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밸런싱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굳이 이번에는 분기 재조정도 아니고 연차 재조정은 더욱도 아니고 특별 재조정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이게 좀 궁금한데요. 이 지수가 1985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특별 재조정이라는 걸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왜 특별 재조정이라는 이름을 붙였냐? 나스닥의 규제 당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분산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분산규칙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비중이 5% 이상인 기업들이 다 합쳐서 지수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건 과도한 집중이다. 분산시켜라. 이게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리밸런싱은 무엇보다도 규제당국의 요구를 맞춰주기 위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집중도 좀 완화시켜야 되지만 일단 SEC의 규칙을 준수하고 보자, 이런 겁니다. 자, 세부적으로 어떤 변경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는 금요일에 발표가 되고요. 금요일에 발표된 내용은 7월 24일부터 효력이 개시됩니다. 일단 6개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의 가중치가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중치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의 가중치 합 50.9%를 40%로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0% 재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 전체에서 20%를 재조정한 거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재조정이다. 그래서 스페셜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회사들의 가중치를 줄이면 그렇게 해서 모아진 가중치는 나머지 구성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게 얼마나 돌아갈지 그것도 금요일에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 우리는 모르지만 몇 개 종목들이 혜택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선례가 있어요. 2011년 애플 비중이 나스닥 100에서 20%를 차지했을 때예요. 2011년은 아이패드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이 한 회사의 비중을 끌어내렸어요. 12%로. 이 가중치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인텔, 시스코 시스템즈한테 다 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최대 수혜자가 됐죠. 자, 그리고 1998년에 이 나스닥 100에 굉장히 중요한 변경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각 기업의 웨이트는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었어요. 그런데 1998년에 시가총액에서 수정시가총액으로 가중치 부여 기준을 변경합니다. 여기에는 최근 거래량 이런 게 들어가요. 이 변경이 왜 중요하냐? 지수에 투자하는 ETF 산업을 촉발을 시킵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ETF 산업이 급성장합니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인베스코의 QQQ ETF가 지금은 2030억 달러의 거대한 ETF입니다. QQQ도 이때 출범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부터 테슬라까지 이 6개 기업의 가중치 하향은 지금 불가피합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하향은 불가피합니다. 웨이트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부터 해서 선물, 옵션, 전부 보유 펀드를 다 리밸런싱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에서 단기 매도 사태가 예상된다. 이 6개 기업한테는 단기적으로 악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리밸런싱 한다고 해서 소수 기업들의 지수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이 회사들이 대부분 플랫폼 기업입니다. 판을 깔아놓고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 판 위에서 사업을 하게 해주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6개 기업이 사실 단일 기업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잘 될 때는 시장에서 건수만 생기면 이 플랫폼 기업들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AI 때문에 이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 것도 이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AI가 아니라 뭐를 갖다 대던 다 관련이 없을 수가 없는 게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기업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판단이 있고요. 지난 수십 년간의 트렌드를 보면 자산기준 상위 1% 기업들이 결국 지금 자산의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기준으로 봐도 매출이 상위 1%인 기업들이 미국 기업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합니다. 이게 트렌드예요. 그런데 이 트렌드를 바꿀 수 있을까? SEC의 분산 규칙이나 또는 나스닥 100의 리밸런싱이 이 트렌드를 바꿔놓을 수 있을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지수 투자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순적이라는 겁니다. ETF 투자는 대체로 수동적 투자입니다. 시장의 퍼포먼스를 이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 투자, 뮤추얼 펀드들이 하는 투자들은 대부분 시장 실적을 비트하려고 그러는데 ETF는 그냥 시장을 따라가는 정도로 하겠다라는 거죠. 이 지수 투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끝나고부터 얼마 전까지
10여 년의 기간 동안 사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대세 상승장이었으니까요. 자, 지수 투자는 증시의 승자들을 놓치지 않아요. 승자를 추종하죠. 그리고 매수도 어떤 타이밍이 있는 게 아니라 시장 가격으로 그냥 매수하면 돼요. 투자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문제가 뭐냐? 결국 지수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미 고평가된 기업들 주식을 불균형적으로 많이 사고, 그 때문에 이 기업들은 이미 고평가돼 있는데 더 고평가된다. 이런 문제점이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리밸런싱이 주기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 지수 투자, ETF 투자라는 것이 수동적인 투자임에도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리밸런싱 하면 해당 종목들은 하락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금요일에 나오는 발표가 근원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지수 투자의 무용론까지 나올 수도 있는 과도하게 왜곡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수 투자에 대한 불신,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